안녕하세요. 관상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복 많은 관상의 홍선생입니다. 오늘도 그 행동에 관한 관상이라고 해서 저번 편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자분의 행동에 따른 성적인 의미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이렇게 주무실 때입니다. 여자분이 콧등에 좀 이렇게 주저앉으신 분들이 있어요. 콧등이 이 부분이 이렇게 꾹 눌러놓은 것처럼 이렇게 주저앉고 약간 이렇게 코가 들창코인 여자분들은 연애를 할 때 말하는 겁니다. 잘 판단해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번 편처럼 남성이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는 것을 보편적으로 매우 연애를 할 때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또 여자의 콧구멍이 큰 여성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남성분들의 남성적인 부분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또 여성분들 중에 또 팔에 털이 좀 이렇게 있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털이 이제 팔에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여성분들은 감도라고 하죠.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아주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또 여성분들 유독 얼굴에 피부가 기름기가 좀 이렇게 많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남성을 유혹하는 향내를 풍기는 풍부해서 그렇게 향으로 유혹하는 향기를 풍긴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표현하면 여자분들 배란기라고 하죠. 잘 판단해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여자분들 꽃을 살 때 길에서 이렇게 꽃 보고 좀 있으면 또 봄인데 길가에 또 봄꽃이 많이 피겠습니다. 아주 설레입니다. 꽃을 사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 냄새부터 맡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꽃 보면은 냄새를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냄새부터 맡아보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이런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을 매우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감성의 여성이라고 합니다. 느낌을 아는 거라고 판단이 드는 거죠. 또 웃을 때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뒤로 젖혀서 여성분들 이렇게 젖혀서 웃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웃겨 죽겠다고 뒤로 꼴까닥 넘어가듯이 그런 행동을 하시면서 이런 허리를 뒤로 젖힌 모습을 하면서 크게 하하하 이렇게 하고 웃는 여성분들은 주무실 때도 요란하기 짝이 없다고 합니다. 매우 적극적인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또 여성분들도 주무실 때, 연애를 할 때 발가락을 자주 움직이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이런 여성분들은 성감도 매우 뛰어난 여성이라고 봅니다. 또 여성분들 중에 어디서든지 말 중간에 이렇게 사람하고 말할 때 이렇게 톡톡 끼어들고 참견하기 잘하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아주 많죠? 주변에. 뭔 얘기만 하려면 중간에 톡톡 끼어들어가지고 이제 말 자르시는 분들 있어요. 이렇게, 이런 분들은 잠자리에서도 주무실 때도 서툰 면이 많다고 봅니다. 이렇게 끼어들고 빠질 때를 잘 모르는 약간 둔한 여성인 거죠. 뭐든지 약간 감각이 둔하면 그런 쪽에 있어서 둔한 것 같고 좀 예민하고 감각이 좀 그런 것도 좀 예민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제 친구 중에 아주 재밌는 성격의 좋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친구 성격이 굉장히 좋은데, 자기 얘기할 때 중간에 누가 끼어들면 아무리 친하거나 뭐 누구건 상관없어요. 누가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어서 말을 막는 것을 엄청 싫어해요. 막 짜증을 내요. 그래서 상대가 이제 말에 끼어들면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더 큰 소리로 자기 말을 다 맞춰야 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막 웃으면서 왜 그러냐고 그러면은, 그 이유가 자기 건망증이 심해서 말하다가 누가 끼어들면은 자기가 하던 말이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말하다가 생각 안 나서 짜증이 난다요. 그래서 중간에 끼어드는 걸 엄청 싫어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성격이 좋으니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 내 마음이 또 즐거운 상황이 내 마음이 또 모든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또 여성분들 주무실 때 이 여성이 흥분을 했구나 하고 알려면 여성분의 귀를 보면 돼요. 정말로 흥분한 여성은 귀가 불그스름한 밝은 빛을 띠면서 그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또 여성의 이제 몸에 손을 살짝 댄 것뿐인데도 소리를 내는 여성은
남성을 맞추려고 연기를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관상으로. 또 이번에는 여기까지 여성분들의 성감을 얘기한 거고요. 이제부터는 이어서 남성분의 행동에 따른 관상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들 걸어 다닐 때 이렇게 제가 이런 형상을 그려봤습니다. 걸어 다닐 때 고개를 좀 이렇게 우스에 차 있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좀 풀이 죽어서 어깨도 굽고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에 매우 불만이 많다는 의미예요. 뭔가 잘 안 풀리고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그런 남성이라고 봅니다. 이런 모습의 형상을 하신 분들은 자신도 막 깎아내려요. 모든 자신감이 낮아져 있는 거죠. 그 자신감이 부족한 부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보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릴 적부터 부모의 비난이나 선생님의 비난, 그리고 사회에서 상처받은 그런 까르마로 인해서 생긴 그런 자존감이 낮아진 분들이 보통 자신을 깎아내리는 나는 못났어, 나는 안 돼,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고 낮추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얼른 이렇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칫 내 주변 사람들도 생활 환경도 이렇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나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만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발전이 없습니다. 뭐 꼭 이렇게 사람을 가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이 어느 정도 발전을 하고 내가 내 수준보다 더 끌어올리려면 뭔가 배우려면 좀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경험이 좀 많은 사람과도 많이 어울려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좀 더 발전시키고 더 성장해야 하는 자신감도 키워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어머님들, 뭐 여성분들 한 집에 모여서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어렸을 때 다 까르마가 관상도 부모의 관상을 어느 정도 50%는 다 이렇게 타고 이렇게 닮아서 나오잖아요. 그 50%의 그 부모의 까르마를 자식이 이어받아서 그런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관상은 그 전에 까르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 이렇게 구성원 중에 남편분들 이제 어머니들 좀 이렇게 스테리 부리시는 분들 많이 보면은 남편이 속을 썩이거나 사이가 안 좋거나 남편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풀 상대를 무의식적으로 찾게 되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릅니다, 그걸. 예를 들자면 뭐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이라고 하잖아요. 그 예전에 뭐 한 70년대 우리 막 귀남이 시절에 막 그런 분들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본인도 배운 게 없다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업을 딸한테 이렇게 대물림하고 그런 감정을 이렇게 쏟아붓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남편한테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막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이면 대부분 딸한테, 그죠? 아들은 뭐 잘 안 받아주니까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뭐 가끔 아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그 자식 중에 하나는 예를 든 것입니다. 너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마음은 뭐 내 자식이 가장 소중하죠. 근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자식에게 무의식적으로 상처를 쌓아주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본인은 좀 잘 모릅니다. 본인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자식이 막 얘기를 하면 내가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그 상황이 힘들었기 때문에 주변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감정만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이제 쏘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크거나 사춘기가 돼서 안 좋은 상황이 되는 상황들도 많이 봅니다. 남편분들, 내 아내가, 본인으로 하여금 내 아내가 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다 아이들한테 가고 본인들로 하여금 상처가 쌓이는 일이 없도록 부부가 서로 행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심은 부부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어쨌든 남성분들 중에 어깨를 이렇게 좀 매우 흔들거리면서 걸어가는 남성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좀 경솔한 면이 있어서 허언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말은
저 사람 말은 50%만 믿으면 돼, 30%만 믿으면 돼, 이러잖아요. 이렇게 경솔하고 허언한 사람은 50%만 믿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깨를 좌우로 흔들거리면서 걸어가는 남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중심적인 면이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면이 강해서 성적으로도 테크닉도 전체적으로 좀 무디고 도박이나 투기욕도 강한 심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어깨를 또 뒤로 이렇게 젖히고 또박또박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쫙 펴고 뒤로 젖히고 약간 뭐 이렇게 자신감에 차 있는 거죠. 이렇게 또박또박 걷는 남자분들은 늘 자신감이 차 있고 지금 현실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자존감은 매우 강하지만 자칫 사람에게 지나친 자신감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당하거나 꽤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봅니다. 또 남성분들 중에 허리를 이렇게 움츠리듯이 구부리고, 제가 그 형상을 그린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움츠리듯이 구부리고, 그리고 손을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허리를 이렇게 굽힌 거죠. 뭔가 움츠린 모습에 걸어가는 남자는 지금 현재 매우 외롭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 이제 형상도 그렇지만 굉장히 움츠려 있고 위축되어 있고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상황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칫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또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게 좋겠죠? 오늘 여기까지 풀어드리고요. 다음 편에는 더 재미있는 것으로 계속 남성의 행동에 따른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들 겉모습과 달리 마음이 여리고 상처를 잘 받는 남성분들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내 가정을 뭐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것일 겁니다. 항상 뭐 아내나 자식에게 씩씩한 모습만 보이고 싶어서 그렇지 마음은 혼자 많이 외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안에서 받아주지 않으면은 뭘 알아채지 못하면 바깥에 나가서 다른 쪽으로 풀 수 있으니까 여성분들, 내 옆에 있는 분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나이 들어서 부부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요새는 뭐 결혼 자식들 하면은 자기들이 안에서 살아서 분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식에게 뭐 이렇게 기댈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따뜻하게 감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